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어제는 정말 주식시장이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큰 폭의 반등을 보이면서 반전을 보였는데요.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증시는 역대급으로 변동의 폭이 컸던 하루였는데요. 시장의 예상보다 나빴던 미국의 9월 CPI 수치 때문에 크게 급락으로 시작해서 큰 반등으로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13일 다우지수는 2.83%가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2.6%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2.23%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번에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시 3,700선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덕분에 다시 쌍바닥의 지지선으로 주가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시 쌍바닥의 지지선으로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내려갈지에 대해서 눈치를 보며 테스트를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누구도 예상하기가 힘든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선 좋지 못했던 9월의 CPI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월가의 예상보다도 높게 나왔죠. 그리고 지난 8월보다 전월 대비 수치가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은 시작부터 3%가 폭락을 한 채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월 대비 수치가 크게 올라갔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상승 추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에는 좋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 수치들 역시 서로 혼잡한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과 좋지 못한 모습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조차 예측을 하는 게 어려운 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시장이 괜찮다거나 반대로 괜찮지 않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요한 근원 물가에 대해서도 좋지 못했는데요. 역시나 시장의 예상보다도 높았던 데다가 이건 1982년 이후에 최고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거비와 함께 교통비 그리고 의료비 등 각종 서비스의 물가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물가가 계속해서 높다면 패드도 당연히 계속해서 공격적인 긴축을 할 수밖에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긴축의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는 좋지 않은 현상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시장에서는 최종 금리에 대한 수치가 5%가 넘도록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가 이처럼 좋지 않았는데요. 왜 초반에 급락을 했던 시장이 결국에는 큰 폭으로 반등하고 끝이 났을까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월가는 지나친 감해도 때문에 그렇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6일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만약 어제도 하락을 했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가장 긴 하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약세장의 평균은 마이너스 28%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28%만큼 내려가기도 했죠. 따라서 단기간의 흐름이 시장의 악재를 선반영해서 그동안 너무 내려갔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을 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의 두 번째 이유로는 바로 역대급으로 발생을 했던 쇼 커버링도 큰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요. 이번 9월의 CPI가 좋을 것이란 기대는 굉장히 적었죠. 그래서 투자들이 공매도에 나서면서 지수 선물의 쇼 포지션이 역대급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CPI가 발표된 후에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투자들이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지수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일부 쇼 커버링까지 발생을 하면서 상승의 폭이 더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진짜 정점을 찍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일부 상품을 제외한다면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고요. 실시간으로 보이는 주택가 노동시장의 지표도 확연하게 약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도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락할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네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패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근원 상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공급 병목과 노동력 부족이 해결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던 패드였는데요. 9월의 CPI에서는 근원 상품의 가격이 상승세가 꺾였기 때문에 패드가 무리한 금리 인상 속도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대부분이 여전히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쇼 커버링 때문에 잠시 반등한 것뿐이라서 결국에는 곧 다시 내려갈 거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증시는 앞으로도 크게 3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패드의 기준 금리는 기존에 전망을 했던 4.5%를 넘어서 5%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반등에 대해서는 잠깐 반등했다고 흥분하지 말고 전형적인 약세장의 랠리일 뿐이니까 추가 하락을 대비하라고 하기도 했고요. 마지막 의견으로는 패드가 긴축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단기간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요.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시장은 결국에는 우상향을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생각보다 더 조정장이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걸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평균의 성과를 꾸준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장기 투자들은 조정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저렴하게 수량을 모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암흑기였던 2001년도부터 2010년도에는 3대 지수들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반면에 초우량주 기술주 기업들은 이 시기에도 높은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이겨내고 우상향을 했었고요. 이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시장 자체는 오랫동안 힘들 수가 있더라도 초우량주 기업들은 그걸 이겨내고 결국에는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제가 현재 미국 테크 탑10 ETF와 같은 초우량주 기술주 기업들에게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ETF를 선호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미래도 4차 산업 때문에 이런 흐름이 똑같이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 밖에도 역시 언제나 옳은 투자인 지수에 대한 투자 종목들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미래와 관련이 있는 4차 산업의 ETF들을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장기적으로는 좋은 투자의 성과를 돌려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항상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짧은 성과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먼 미래의 가치를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조종장에서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좋은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수량을 모으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끝까지 함께 좋은 투자를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